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 부동산이 상승하는 5가지 이유 꼽아진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뭐 진짜 아까 우리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하반기 지금 이제 들어섰잖아요. 들어섰는데 서울 쪽의 부동산 쪽은 상승하는 쪽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거의 뭐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더더구나 이걸 거꾸로 좀 확인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정부 쪽에서도 지금 바싹 좀 이제 긴장을 하면서 추가 대책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는 이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뭐 올 초 우리가 뭐 출발할 때만 해도 서울 쪽의 부동산이 뭐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하락 쪽에 무게를 많이 두는 이런 전망들도 많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결국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오히려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미 11주, 12주째 지금 상승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지금 뭐 민간 쪽하고 지금 뭐 한국감정원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2주, 3주째 일반 아파트까지 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이제는 반등 지금 모멘텀이 시작됐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상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어쨌든 지금 정부의 규제책이 완화된 것도 아니고, 또 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추가 대책이 얘기가 나오는 이 마당에서도 왜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반등을 시도해왔고, 또 이렇게 하반기 들어가면서는 결국은 반등의 모멘텀을 지금 써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부동산 뭐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왜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이유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제가 왜 하필이면 이 학습 효과라는 거를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유로 꼽았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분들이 뭐 가장 좋아하는 거 뭐냐? 투자에 있어서 그렇죠. 그것은 뭐니 해도 뭐 부동산이다. 네. 많은 분들에게 뭐 이렇게 뭐 10억이 생기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 정말 부동산, 뭐 집 사고 싶어, 아니 뭐 뭐 상가든 뭐 오피스텔이든 어떤 수익형이라도 내가 갖고 싶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사랑, 뭐 부동산에 대한 열망 너무너무 크죠. 자,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주식 쪽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런 어려움들, 뭐 기업들의 이제 사실 환경들이 또 글로벌 환경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위험에 노출도 많이 있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 쪽에서 좀 힘든 뭐 이렇게 좀 부침이 좀 많이 있었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 일반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10억만 만들면 뭐 내가 평생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 10년, 20년 전에 있었는데,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 6% 정도의 수익률, 그러니까 이자율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억 넣으면 1년에 6천만 원 나오니까, 그렇죠.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오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였죠. 자, 근데 지금은 그렇죠. 뭐 예금 이자율, 이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지금 2%까지 떨어지는 마당이다 보니까 예금 이자율은 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저금리 상황 속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맥시멈 그냥 2%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10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그렇죠, 뭐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자, 한 달에 뭐 한 170, 180만 원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170, 180만 원 가지고 뭐 2인 가구도 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득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가 2인 가구가 298만 원 정도 평균 소득이 되는데요. 이것의 절반 이하를 보고 우리가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170, 80만 원이면 그렇죠. 거기에 근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10억 은행에 넣어놓고도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쪽에 투자하셨던 분들, 뭐 그렇죠. 우리가 뭐 간단하게 보면 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었던 그 당시 뭐 한 97년, 98년 이 당시에
1억 3,500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만약에 예금 쪽에 해놓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10억이었으면 잠실주공 5단지를 무려 7채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잠실주공 5단지 그렇죠. 지금 뭐 9.13 대책 이전에 지금 9.13 대책 이전보다 더 높은 지금 그것들이 한 300건 이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중에 뭐 가장 빠르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던 게 잠실주공 5단지인데 그렇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1억 3,500이었어요. 자, 그러면 무려 한 7채 정도를 살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걸 이자를 받아오셨던 분들 생각하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7채면 지금 사실은 지금 뭐 최고가가 20억 6,800까지 거래가 됐으니까 뭐 전 고점이 20억 4,800이었거든요. 자, 20억만 따지더라도 7채면 지금 무려 140억이나 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과. 많은 분들이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셨다가 이런 어떤 큰 어떤 그 뭐 수익이나 나면 자산의 성장을 보다 보니까 뭐니 해도 부동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학습 효과적으로. 자, 그런데 이왕이면 부동산 투자하는데 어디다 투자할 거냐? 역시 서울이 최고 아니겠느냐. 자, 지금 뭐 서울 쪽에서 또 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반포 자이드 뭐 그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아주 유명한 또 그쪽에 반포 쪽에 아파트잖아요. 자, 반포 자이가 2008년에 10년 전이죠. 딱 2008년에 분양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한 10억 3천, 10억 8천 정도의 분양이 됐었습니다. 84제곱미터 33평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분들이 자, 이것은 뭐 반포에 10억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10억이 넘어갈 수가 있냐. 고분양가 논란에 계속 휩싸였었거든요. 자, 그래서 반포자이가 그 당시에 그 당첨됐던 40% 분들이 무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 중에 한 40분 정도가 내가 그 청약했다가 당첨이 됐는데 일반 청약분에 당첨이 됐는데도 포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분양이 났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뭐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본다라면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21억, 22억, 23억 호수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22억에서 23억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한 24억까지 또 호가가 됐었죠. 자, 그렇다면 결국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서울 쪽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런 데서 또 나오는 거죠. 더더구나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된 게 3기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좀 더 강화가 됐다. 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1기 신도시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특히나 지금 일산 쪽 같은 경우가 많이 어려워졌죠. 1기 신도시 중에서. 자,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었던 2기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대규모 그 뭐 미분양이 일어나면서 자, 그렇다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쪽들보다는 이왕 투자하는 거 서울 쪽이 좀 안전하지 않은가라는 이런 어떤 그 많은 뭐 그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울 쪽이라는 또 학습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고 서울 다 좋은데 이왕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 강남 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기승전 결론은 부동산, 기승전 네 결론은 서울, 기승전 결론은 강남 이쪽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 많은 어떤 뭐 부를 창출했다든지 아니면 또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이제 투자에 좀 재미를 보셨던 이런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런 학습 효과를 가지고 계셔서 지금 서울 쪽의 부동산들이 자,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뭐 그 현장에서 뭐 세미나 이제 오시면 이런저런 얘기들도 제가 많이 듣고 또 투자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도 해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지금 정도 들어가는 게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 아닌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의
뭐 서울, 지금 정도의 강남은 지금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실제로 또 많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고. 자, 어쨌든 우리가 뭐 조급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이런 학습 효과들 때문에도 많은 서울 쪽에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그냥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호재로서 발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뭐 가장 큰 게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되겠죠. 자, 지금 삼성역에서 지금 봉은사역 그 사이 그러면서도 지금 이것이 잠실까지 쭉쭉 이어지는 이유가요. 자, 지금 삼성역에서 봉은사역에서 영동대로 14차선을 그렇죠. 지하 6층까지 파가지고 여기에 정말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 도시가 생기면서 여기에 GTX A노선 또 C노선, 네, 뭐 이것도 지금 들어오게 되고 또 여기다가 지금 2호선하고 지금 9호선 이미 들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위례 신사선까지 된다라면 5개 지하철 노선이 생기면서 그러면서도 이것이 바로 또 그 앞에 지금 여기가 코엑스라고 봐야 되겠죠. 코엑스 바로 건너편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본사 지금 그 건물만 해도 지금 105층 규모의 569m니까 국내 최고층 빌딩이 되겠죠. 121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바로 그거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35층짜리 호텔에다가 컨벤션 5개 정도의 어마어마한 땅값만 10조 5,500억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건물 짓는 데만 3조 7천억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만 해도 약 한 1조 4천억 정도가 투입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올 하반기에 첫 삽을 뜬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잠실 종합 운동장까지 해서 잠실 제2 코엑스라고 해서 이제 한강변까지 쭉 나가게 되는. 자, 그렇다면 바로 이쪽 삼성동이라든지 뭐 압구정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 잠실까지 해서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또 강남에 대한 또 뭐 서울 전체에 대한 정말 뭐 도시의 위상이 올라가는 바로 그런 매머드급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천루 경쟁 그렇죠. 지금 이쪽에 63빌딩이 뭐 가장 높았던 건데 이제는 69층이잖아요. 파크원 같은 경우에.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거의 다 올라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것이 지금 내년 7월 착공 이제 완공이 되는 거죠. 이제 입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의도 MBC 사옥 부지에 또 48층짜리 해가지고 또 4개 동이 올라가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여의도 쪽에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한 17억 정도 호가했던 게 지금 뭐 5월 달에 한 19억 그러니까 17억에서 19억 껑충껑충 하더니 지금 6월 달 들어와서 지금 하반기 쪽 들어오면서는 21억까지 거래가 되는 와 어마어마한 지금 이 그 여의도 쪽의 변화들이 또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사람들이 이제 눈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역세권 쪽의 매머드급 개발들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역 쪽에 지금 그렇죠. 북부 역세권 개발하면서 그쪽에도 호텔이나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 1조 7천억 정도 규모로 들어오죠. 여기다 GTX 또 A노선, B노선 정도 들어오죠. 자, 여기에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2조 6천억 정도 지금 되는 또 큰 개발이다. 여기다 뭐 수색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지금 뭐 서울 안에서 많은 역세권 개발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또 하나가 대형 교통 호재들도 쏟아지고 있잖아요. 아까 뭐 오프닝 멘트도 잠깐 나왔지만 GTX 지금 A노선 이제 곧 뭐 착공을 하겠죠. 이미 착공식은 했으니까. 자, GTX B노 보상은 시작됐습니다. GTX B노선 같은 경우에 늦어도 8월 말까지 예타 지금 통과하겠다라는 거죠. 자, GTX C노선 이제 2021년 착공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죠. 이미 기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다 안산선 이제 8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죠. 여기에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이미 포천에서 구리까지는 개통이 됐고 여기에다가 지금 그 성남하고 안성까지 가는 게 2022년이고요. 자, 지금 세종까지 완전 개통되는 게 제2경부고속도로는 세종 포천고속도로가 2024년이면 또 개통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 뭐 재건축 트리거들 줄줄이 지금 그렇죠. 잠실 쪽에 뭐 주공 5단지뿐만 아니라 진주, 미성, 크로바 지금 이미 이주가 되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포 쪽도 지금 대단하죠. 지금 반포 주공 1단지 10월까지 이주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신반포 3차구 경남 원베일리라고 하는 이거 지금
후분양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이게 2023년 뭐 그러니까 2022년은 일반 분양이 되게 80%까지 되면 되니까 지금 1억 원대 평당 1억 원대 분양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공공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다 지금 강남 쪽에 그렇죠. 뭐 개포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그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25억까지 호가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유효수요라고 제가 해놨는데 자, 지금까지 이런 많은 개발 노재들이 쏟아지는데 중요한 건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자, 저금리 상황이 되면 지금 주택담보대출구가 지금 2.89% 정도 되니까 2016년 지금 10월 이래로 가장 낮거든요. 자, 저금리 때문에 돈이 풀리죠. 자, 재정 확대 정책 지금 앞으로 또 추경이라든지 많은 돈이 좀 풀릴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여기에다가 40조 정도의 토지 보상금하고 1117조 정도의 그 유동자금 여기에다 정기예금까지 하면 약 한 2,600조 정도의 시중에 돈들이 정말 넘쳐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쪽으로 유입이 됐을 때 정말 서울 쪽의 부동산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의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